안녕하세요. 오늘 좀 특별한 기업을 하나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매출은 수조 원인데 시장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싸게 거래되는 자동차 부품사, 바로 서현이와입니다. 이게 정말 숨겨진 기회일지 아니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함정일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죠.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서현이와는 시장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보석일까요? 아니면 싼 가격표 뒤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가치 함정일까요? 오늘 분석을 쭉 따라오시면 그 답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서현이와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일단 지금 자동차 산업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큰 그림부터 봐야 합니다. 이게 그냥 전기차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연결되고 스스로 운전하고 차를 소일하는 대신 공유하고 또 전기로 가는 이 네 가지 거대한 흐름이 합쳐진 KAS라는 혁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격변기에는요. 어제의 강자가 오늘은 순식간에 밀려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내장재를 만들던 전통적인 부품사가 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날아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그냥 그대로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맥락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서현유아라는 기업을 현미경처럼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분석의 주인공,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서현이화는 과연 뭘 만드는 회사인지 그 사업의 기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서현이와는 자동차의 실내 분위기와 외모를 책임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차문을 열 때 손이 닿는 도어 트림, 운전석의 핵심 공간인 콘솔, 그리고 자동차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범퍼 같은 핵심 부품들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죠. 이 차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보세요. 미국과 한국이라는 든든한 두 축이 딱 버텨주고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인도입니다.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인도 시장에서 이미 15%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건 미래를 위한 아주 든든한 보험 같은 거죠. 바로 이 제품들이 서현이와의 미래를 보여주는 열쇠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품들이 그냥 단순한 플라스틱 덩어리였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안에 스피커도 들어가고 무드등도 들어가고 온갖 센서에 에어백까지 통합되는 똑똑한 부품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이건 곧 부품 하나하나의 가격과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서현이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투자하는 건지 그 핵심 성장 동력 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서현이와의 성장 스토리는 이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됩니다. 첫째,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지아 신공장에 같이 들어가서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한다. 둘째,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테슬라나 벤츠 같은 새로운 글로벌 고객들을 뚫어서 덩치를 키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시대에 맞는 똑똑한 기술로 제품의 가치를 확 높인다. 바로 이 세 박자가 핵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방금 말씀드린 성장 스토리가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실이죠. 당장 올해 말에 미국 조지아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IRA 법안의 혜택을 직접 받게 되고요. 내년에는 또 인도 공장이 그 바통을 이어받을 겁니다. 특히 저는 이 텍사스 공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대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뻗어나가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좋은 이야기만 있는 투자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 이 회사가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지 그 리스크들을 정면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리스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처럼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외부 변수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부적인 문제, 쉽게 말하면 돈 문제입니다. 미국이랑 인도에 공장을 크게 짓느라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채가 늘어났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지가 회사가 스스로 증명해야 할 숙제인 거죠. 이 한 문장이 사실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아니, 매출은 그렇게 큰데 왜 남는 건 별로 없어? 이거죠. 이게 자동차 부품사의 구조적인 한계이기도 한데 이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이익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약점을 지적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가치 함정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차를 사겠어? 라는 거시적인 걱정. 둘째, 아까 말씀드린 고질적으로 낮은 수익성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뼈아픈 질문일 수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싼 게 정말 시장이 몰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혹시 우리 같은 외부 투자자들이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는 질문에 답을 해봐야겠죠. 데이터에 기반한 결론과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에 한번 집중해보세요. 2.5배. 이게 뭐냐면 내년에 서현이화가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순이익 대비 현재 주가가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PER이라는 건데요. 더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1년에 버는 돈을 딱 2년 반만 모으면 회사 전체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시장에서 이런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는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이 2.5배라는 숫자가 얼마나 말이 안 되게 싼 건지는 다른 비슷한 회사들이랑 비교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화신, 성호 하이텍 같은 다른 부품사들은 보통 PER을 4배에서 6배 정도는 받거든요. 그런데 서현이와는 거의 반값에 거래되고 있는 셈이죠. 이 표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들이 실제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투자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리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주가가 2만 원대 중반까지도 갈 수 있지만 반대로 글로벌 경기가 꺾이는 최악의 경우에는 12,000원 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위험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딱 정리해보겠습니다. 서현이화의 가장 큰 무기는 뭐다? 네, 누가 봐도 너무나 싼 가격, 그리고 미국과 인도에 짓는 공장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장 동력입니다. 반면에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는 성장을 위해 늘어난 빚 문제와 외부 변수에 쉽게 흔들리는 낮은 수익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현이화라는 기업을 둘러싼 밝은 희망과 어두운 우려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모든 증거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여러분에게 서현이화는 숨겨진 보석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위험한 가치 함정으로 보이시나요? 그 최종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